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8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히 당대표를 뽑는 이 선거가 이게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온통 윤심이 누구 쪽에 있느냐가 기사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석열의 꼬붕을 당대표로 뽑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2024년 총선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무대의 쇼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스터 트롯식으로 해야 되죠. 계급장 떼고 무한 경쟁을 벌여야 국민들이 감동하고 스릴을 느끼고, 그 경쟁을 통해서 등장한 당대표가 저 임명웅처럼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선거에서 이기는 거죠. 사실은 2021년에 국민의힘이 미스터 트롯식으로 이준석 30대 인사를 당대표로 선출했고, 그게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기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스터 트롯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요 무대식으로 지금 경쟁을 하는데, 온통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밀고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이 기자 간담회 때 그냥 스치면서 지나간 것처럼 이야기한 이른바 저출산 대책이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박은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나 당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나경원 씨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1등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조용히 처리해도 될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예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라 하는 신호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어제는 안철수 의원도 윤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윤심이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전당대회의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겁니다. 적어도 전당대회는 천하대세를 논하고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저 지독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킬 거냐, 그리고 2024년에 어떤 사람을 공천할 거냐, 2024년의 선거 쟁점은 뭐가 되겠느냐, 이재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이 우리 편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작게 보이기도 하고, 이번 전당대회도 아주 쪼그라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물론 방송 진행자가 물으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제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가지고 전당대회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질문에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완전한 반윤이 아닌 다음에는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윤석민 전 의원을 제외한 모든 주자에게 열려있다는 뜻이냐 하는 취지로 진행자가 물으니까 안 의원은 아마도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답을 했어요. 이것도 유승민을 절대로 거부한다 하는 이 세간의 말을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좀 윤석열 대통령을 낭피하게 만드는 건데, 반윤, 친윤, 윤심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히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안 의원은 서로 잘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지 않나. 요즘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3대 개혁, 선거구 개편 문제에 벌써 몇 달 동안 깊은 공감을 이뤘다. 저는 영남에 뿌리를 둔 수도원 의원이다. 특히 강북에서 초재선을 했기 때문에 강북이라든지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민심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공천 파동이 항상 문제의 근원이었는데 저는 당에 빚진 사람이 아니기에 후보 중 유일하게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을 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일견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형성하며 윤심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 데 대해서는 3월이 되면은 쉴 텐데 라면서 영남권 텃밭 연대가 아니겠나.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도와 보수가 통합하는 연대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수도권 중도층에서 확장성을 가진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윤심파리 후보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후보가 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이 아무리 법치에 성공해도 이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안보, 경제, 법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권력을 잡아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모택동은 정치의 본질을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발목 잡고 있는 지금 여소야대의 국회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정권을 사실상 놓고 벌리는 제2의 대통령 선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가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우선 편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당대표를 뽑을 때 일반인들의 여론은 무시하고 오로지 당원들에게만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요사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도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전당대회가 잔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은 동네 잔치 아닙니까? 동네 잔치 말고 미스터 트롯식으로 국민 전체에 묻는 그런 전당대회.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왜 임명훈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심사 방식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평가 플러스 일반 국민들의 인기 투표, 이게 합쳐져서 임명훈을 만들어낸 건데, 우리끼리 하겠다, 끼리끼리 하겠다, 편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편하고 아마 선거운동 하기도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뽑힌, 즉 재미없게 뽑힌 당대표를 국민들이 밀어주느냐, 이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오로지 당대표 당선은
윤석열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할 그 어떤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과 비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준석보다 더 나은, 즉 이준석보다 더 인기가 있는 특히 중도층과 수도권 동시에 젊은 층에 이준석보다 더 호소력이 있는 당대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가고 당내 분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공정성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공정한 승부에 대해서는 진 쪽에서도 승복을 합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때 KBS가 윤석열 당선 확실 이렇게 나오니까 2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승복하는 연설을 한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선거 관리가 공정했으므로 군말 못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번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다 하면은 그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분열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적전 분열이죠.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면은 누가 좋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대회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번 전당대회가 분열의 당대회로 가고 2024년 총선 망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꼬붕 뽑는 전당대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